아주 추운 겨울 저녁이었어요.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떡볶이집 불빛이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죠. 문 앞에는 5 남매가 서 있었고 아이들의 옷자락에는 하루 종일 녹지 않은 추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지 서유는 동생들 앞에 반발짝 나서서 가게 안을 살폈고 막내 민주는 배를 움켜쥔 채 신발끈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이들은 문을 열지 못한 채 몇 초를 더 서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아이들에겐 하루만큼 길게 느껴졌죠. 누나, 그냥 가자. 민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둘째는 고개를 저었고 셋째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의 소매를 붙잡았죠. 서윤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닿는 카드의 차가운 감촉이 분명했죠. 그 카드는 오래된 것이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카드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꺼내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배고파. 넷째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잠시 바닥으로 떨어졌죠. 가게 안에서는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와 기름 튀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잡이는 생각보다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아이들의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죠. 문이 열리자 떡볶이집 안의 열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주인 최순자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봤고 잠시 손을 멈췄죠. 어머, 주문할래? 그 말은 평범했지만 시선은 아이들의 옷차림과 신발을 천천히 훑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고 서윤만 한 걸음 더 들어왔죠. 떡볶이 하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 쪽으로 몸을 돌렸죠. 혼자 먹는 거야? 라는 말이 뒤따랐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5이요. 그 말에 주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아이들은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의자는 아이들 몸에 비해 컸고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죠. 민주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은 채 주변을 살폈고 둘째는 출입문 쪽을 계속 바라봤어요. 서유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쥐었어요. 카드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서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죠. 계산은 나중에 해도 돼. 주인의 말이 가볍게 흘러왔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죠. 지금 할게요. 그 짧은 대답에는 서두름이 묻어 있었어요. 아이들 사이에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고 떡볶이 냄새만 더 진해졌어요. 이 겨울밤의 작은 가게 안에서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사건의 시작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죠.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며 가게 안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서유는 주인의 움직임을 힐끔 보다가 다시 손에 쥔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카드 표면은 오래 사용한 흔적 때문에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글자는 흐릿했어요. 서유는 그 카드를 계산대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죠. 주인은 떡볶이를 접시에 담으며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맵기는 괜찮지? 라는 말이 나왔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죠. 아이들 중 누군가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움츠렸고 민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바닥에서 나는 소리마저 크게 느껴졌죠. 주인은 단말기를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카드로 할 거니? 서윤은 잠깐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천 원이요. 카드를 단말기에 올려놓는 순간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눌렀죠. 단말기에서 승인음이 울렸고 짧지만 또렷한 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그 소리에 아이들 모두 고개를 들었고 민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죠. 주인은 화면을 확인한 뒤 영수증을 뽑았어요. 종이가 나오는 동안 주인의 시선이 카드에 잠시 머물렀어요. 결제됐어. 그 말은 담담했지만 서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죠. 카드를 다시 받아쥐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서윤은 자리로 돌아와 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아이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안도의 기색이 전해졌죠. 그때 주인이 접시를 들고 다가왔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그 말과 함께 떡볶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아이들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바로 먹지 못했어요. 서윤은 먼저 젓가락을 들어 떡 하나를 집었고 그제야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움직였죠. 민주는 한 입을 베어 문 뒤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가게 안에는 씹는 소리와 작은 숨소리만 남았고 계산대 위 단말기는 조용히 불을 켜고 있었어요.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와 국물이 살짝 튀는 소리만 들렸죠. 서윤은 동생들이 먹는 모습을 한 번씩 살피며 자신은 천천히 씹었어요. 민주는 두 번째 떡을 집어들고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불어먹었고 얼굴에 아주 옅은 안도감이 스쳤죠. 그 모습에 둘째가 민준 쪽으로 접시를 조금 밀어줬어요. 그때 계산대 쪽에서 짧은 전자음이 울렸어요. 가게 안에서 가장 또렷한 소리였죠. 주인 최순자는 냄비를 젓던 손을 멈추고 계산대를 돌아봤어요. 단말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떠 있었고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죠. 최순자의 미간이 조금 좁혀졌어요. 이상한의 주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 손을 멈췄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방금 전의 따뜻함은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어요. 최순자는 단말기 버튼을 몇 번 눌러보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알림은 결제 오류라는 표시와 함께 남아 있었죠. 주인은 영수증이 놓였던 자리를 다시 보고 아이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닿자 아이들의 어깨가 동시에 움츠러들었어요. 아까 카드 주인이 말을 꺼내다 말고 멈췄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죠. 죄송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고 고개는 깊게 숙여졌어요. 아이들 중 누군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민주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서윤만 바라봤어요. 최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산대와 아이들 사이를 몇 번 오가며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보였죠. 그 사이 가게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잠깐 스며들었고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그 소리에 괜히 더 긴장했죠. 잠깐만 있어봐. 주인의 말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죠. 아이들은 남은 떡볶이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계산대 위 단말기는 여전히 불이 켜진 채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고 이 작은 알림 하나가 곧 큰 변화를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무거워진 채 몇 분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은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서윤은 계산대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최순자는 단말기 옆에 서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죠. 평소 시장 골목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아이들 중 셋째가 먼저 창가 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서는 모습이 보였죠. 차체는 반듯했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눈 위에 또렷하게 번졌어요. 서윤은 그 차를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등을 곧게 세웠어요. 민주는 떡볶이 접시에서 시선을 떼고 창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죠. 잠시 후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죽 구두가 눈을 밟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죠. 최순자는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를 고쳐 입었고 아이들은 동시에 숨을 죽였어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고 차가운 바람이 잠깐 스며들었어요.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코트는 단정했고 움직임에는 여유가 있었죠. 남자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의 시선은 계산대, 테이블, 그리고 아이들 쪽으로 차례로 옮겨졌죠. 서윤은 그 시선을 느끼자 동생들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섰어요. 여기 맞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바라봤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 뒤따랐고 남자는 대답 대신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아이들은 그 발걸음을 눈으로 쫓았어요. 남자는 단말기 앞에 서서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최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말기를 남자 쪽으로 조금 더 돌려줬죠. 남자의 표정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서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손에 힘이 들어갔죠. 가게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바깥에서는 차가 한 대 더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유리창이 살짝 떨렸어요. 남자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이 낯선 방문자가 가져온 정적이 곧 가게 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남자는 계산대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말기 화면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지며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 쪽으로 내려갔죠. 최순자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아이들은 테이블에 앉은 채 숨소리조차 조심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동생들 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듯 자세를 고쳐 앉았죠. 민주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서윤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접힌 흔적조차 거의 없었죠. 그는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최순자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크게 뜨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을 지었어요. 종이 위에는 카드 번호와 날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기관명이 적혀 있었죠. 이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남자의 말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단말기 화면과 종이를 번갈아 봤죠. 아이들은 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꼭 쥐었고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죠. 남자는 계산대 옆으로 한 발짝 물러나 아이들 쪽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서윤에게 잠시 머물렀고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어요. 남자의 눈빛에는 다그침도 의심도 없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긴장하게 했죠. 민주는 서윤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이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이 아이들이군요.
남자의 말에 최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고 아이들의 어깨가 동시에 굳어졌죠.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남자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를 접었어요. 그리고는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 쪽으로 시선을 옮겼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최순자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숨을 삼키듯 고개를 숙였어요. 밖에서는 검은 세단의 시동이 여전히 켜진 채로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가게 안까지 잔잔하게 울려 퍼졌죠. 남자는 다시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아이들의 밤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다 말고 한 걸음 거리를 남겼어요. 갑작스럽게 다가가지 않으려는 듯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죠. 최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계산대 옆에서 손을 모으고 서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난방기 돌아가는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고 아이들은 모두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유는 동생들 앞에 반쯤 몸을 세운 채 남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남자는 서류 봉투를 다시 열어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종이 끝을 손끝으로 누르며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죠. 이 카드는 일반 결제 카드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어요. 민주는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고 둘째는 서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죠.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계산대 쪽을 한 번 더 바라봤다가 다시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이 카드의 명의자는 아이들 어머니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서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어요. 아이들 중 누군가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고 가게 안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죠. 최순자는 그제야 상황을 조금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하고 말을 꺼내려다 끝을 흐렸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다시 접었어요. 아이들 어머니는 생전에 후원 계좌와 긴급 결제용 카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았어요. 서유는 손에 힘이 풀리며 의자 등받이에 잠시 몸을 기댔어요. 엄마가요? 라는 말이 거의 들리지 않게 흘러나왔죠. 남자는 그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 사이에 조용한 동요가 퍼졌고 민주는 눈을 크게 뜬 채 서윤을 바라봤어요. 남자는 말을 이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듯 시선을 내렸어요. 어머니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이들을 위한 장치를 남겨두셨습니다. 최순자는 앞치마를 꼭 쥐고 그 말을 들었죠. 가게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어요.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유리창 너머로 잠시 가게 안을 들여다봤다가 지나갔어요. 남자는 그 소리에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아이들 쪽을 향했죠.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어요. 이 순간 아이들 앞에 놓인 길이 조금씩 다른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남자는 아이들 앞에서 더 다가오지 않은 채 가게 중앙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거리는 아이들을 압박하지 않으려는 배려처럼 보였죠. 최순자는 난로 쪽으로 가서 불 조절을 하며 일부러 자리를 비켜줬어요. 가게 안에는 잠시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고 아이들만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고 있었어요. 서유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남자는 종이를 다시 한번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이 카드 사용 기록이 자동으로 전달됐습니다. 라는 말이 이어졌고 그 말에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민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지만
서윤은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죠. 둘째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조금 당겼어요. 남자는 계산대 쪽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동생들 쪽으로 팔을 벌렸고 그 행동 하나로 지금까지의 생활이 드러나는 듯했죠. 최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몇 가지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동안 아이들의 시선은 그 손끝을 따라 움직였죠. 오늘 밤은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서윤의 손이 잠시 떨렸어요. 민주는 그제야 상황의 무게를 느낀 듯 서윤의 옷자락을 꼭 잡았죠. 최순자는 주방 쪽에서 물을 한 컵 더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천천히 마셔. 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죠. 아이들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그 작은 온기가 아이들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죠. 남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몸을 약간 낮췄어요. 이제부터는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책임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가게 밖에서는 눈이 잦아들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던 어둠이 조금 옅어졌고 거리의 소음도 줄어들었죠. 남자는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 밤을 기점으로 아이들의 삶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에는 전날보다 한결 잦아든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떡볶이집 문은 평소와 다름없이 열렸지만 최순자는 문을 열고 한동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서 있었죠. 가게 안에는 어제 아이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자 위치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최순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매며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난로에 불을 켜자 약한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최순자는 행주를 꺼내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죠. 행주가 테이블을 스칠 때마다 어제의 장면이 겹쳐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고 망설이던 모습, 서윤이 카드를 쥐고 서 있던 뒷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최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움직였어요.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일찍 여셨네. 라는 인사에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준비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구석 테이블로 향했어요. 어제의 그 자리가 이상하게도 비어 보였죠. 최순자는 계산대 위 단말기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화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전날 울리던 알림 소리가 귀에 남아있는 듯 했죠. 그는 단말기를 살짝 닫고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흔적이 묻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자 가게 안은 다시 평소의 소란으로 채워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냄비소리가 겹쳐 흐르며 어제의 긴장은 자연스럽게 밀려났죠. 그 와중에도 최순자는 한 번씩 출입문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다시 들어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한가해진 틈에 최순자는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거기에는 오늘부터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짧은 표시가 남겨졌어요. 누가 시킨 것도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니었죠. 가게 밖으로 햇빛이 조금 더 깊게 들어왔어요. 최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어젯밤의 5천 원은 단순한 결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떡볶이집은 변함없이 운영됐어요. 하지만 최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늘 그 밤이 남아 있었죠. 겨울밤 울며 긁힌 카드와 다섯 아이가 남기고 간 온기는 오래도록 가게 안을 떠나지 않았어요.